어서와요. 어서와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안녕.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온 거 맞죠?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오늘 우리 조금 있으면 뭐예요? 무슨 날이에요? 조금 있으면 우리 추석이지. 안녕. 추석이야. 우리 즐거운 추석 명절에는 어떤 거를 하나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까? 좋지. 좋아요. 네. 자, 추석이 뭔지 혹시 친구들 알아? 알아? 아세요? 추석에 뭐 먹는지 혹시 알고 있어? 선생님 막 주섬주섬 정리하고 있지. 우리 친구들 해주려고 조금 전까지 이렇게 마인드맵 만들었거든요. 좀 전까지 막 만들어서 따끈따끈해요. 지금 아직도 이게 뜨끈뜨끈해. 마인드맵 자료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글 써준 친구들 영어 왔어. 친구들 선생님한테 이렇게 마인드맵 줄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도 댓글 꼭 달아줘야 돼. 그래야지 선생님이 줄 수 있어요. 자, 진짜 재밌는 얘기를 오늘 해줄 거야. 추석에 우리 친구들이 뭐 하는지, 추석에는 어떤 걸 하는지 다 알고 있지? 근데 다른 나라에도 추석 같은 게 있대. 우리 다른 나라 추석도 볼 거고, 그리고 추석이 뭐 때문에 생겼냐면, 그것도 이따 알려줄게. 자, 그러면 재미난 음식 이야기도 하고, 추석 이야기도 하고, 다른 나라 이야기도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해볼까? 오래 기다렸으니까 선생님 얼른 시작해줄게. 자, 그러면 재밌는 추석 이야기 책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재밌게 읽어줄게요. 자, 또 누가 왔나 볼까요? 윤지랑 윤주도 왔어. 안녕. 추석에는 내가 최고래. 이 책은 조물 역사놀이에 나오는 책이고, 보자, 몇 권? 19권이다. 그치? 추석에는 내가 최고야. 누가 말하는 걸까? 여기 추석은 1년 동안 농사 지은 곡식을 거둔 것을 축하하는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었대. 지금은 우리가 먹을 게 아주 많잖아.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 꽁꽁 추운 겨울에는 맛있는 음식도 별로 없었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한 해에 이렇게 큰 곡식을 거두는 추석을 너 얼마나 기뻤을까? 엄청 기뻤겠지? 그래서 같이 축하를 했대. 어떻게 했나? 우리 한번 살펴볼까? 좋아. 자, 오늘은 추석 전날 밤이야. 동그란 보름달이 시골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 오늘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빠요? 집집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고 있네요. 아기별님이 달님에게 물어봤어. 아기별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것도 궁금한 것도 아주 많대. 와, 우리 추석 한번 보자. 보름달이 웃으며 말했어. 내일이 추석이라 그래. 추석은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큰 명절이었단다. 사람들이 모여서 농악을 하고 춤도 추고 즐거운 잔치를 벌였지. 저 아기별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 정말요? 중요한 날인가 봐요. 한 집에는 금방 쪄낸 떡을 꺼내고 있었어. 저 반달 모양 떡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이 반달 모양 떡 뭔지 알지요? 맞아, 이거는 송편이야. 떡이 추석 때 먹는 대표 음식이지. 뒷산 소나무가 솔잎을 찡긋거리며 말했어. 송편을 찔 때 솔잎을 깔면 향긋한 솔내음이 나. 솔잎이 없으면 제대로 된 송편을 만들 수 없어. 요즘은 솔잎도 저기 시장에서 사지, 마트에서. 자, 아기별이 감탄하며 말했어. 우와, 송편을 만들 때 소나무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 추석에 차례상을 지내는데 송편만 올리니? 추석에는 새로 나온 핵과일이 빠질 수 없지. 바로 나 대추랑 밤이랑 또 배 같은 과일 말이야. 옛날 사람들은 꼭 핵과일을 차례상에 올려서 풍성한 추석을 기념했어. 친구들, 근데 차례상이 뭔지 알아? 선생님이 이따 알려줄게. 자, 옆에 대추나무도 있었대. 소나무와 대추나무가 서로가 자기가 더 중요하다고
다투는 모습에 아기 별은 갸웃했지. 그러자 들판의 벼가 살랑살랑 일렁이며 말했어. 그건 내가 알려줄 수 있어. 차례상을 왜 차리냐면 옛날 사람들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 농촌에 가장 살기 좋은 때가 언제일까? 농사를 마치고 곡식을 거둘 게 되겠지요. 맞아. 벼가 누렇게 익으면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무사히 마친 것을 기뻐하며 축하했어. 벼 농사를 망치면 추운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조상님께 농사를 잘 마쳤다고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지내는 거야. 벼는 알알이 익은 나달을 뽐내며 말했어. 그 제사를 차례라고 부르는 거죠. 아기 벽이 아른채를 했어. 맞아. 그러니까 추석에는 우리 벼가 최고야. 아기 별은 눈을 반짝거렸어. 지금 소나무도 말했고 대추나무도 말했고 그리고 여기 뭐야 벼도 말했고 그지. 자, 추석이 벼농사를 잘 마친 것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해. 내가 동그랗게 뜬 밤은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소원을 빌지. 보름달은 신이 나서 말했어. 자, 내 친구들, 추석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여기 나온다. 내가 아주 환하게 뜬 가을밤에 신라에서는 여자들이 모여 누가 더 예쁜 옷감을 만드는가 내기를 하기도 했어. 음력 7월 중순부터 서라벌 안에 여자들이 둘이 나눠서 길쌈을 하면서 했대. 그리고 8월 보름날에 바로 그 승부를 걸었지. 그게 바로 추석의 유래야. 아기별은 부러운 듯 말했어. 달빛이 하얗게 빛나는 옷감이라니 정말 예뻤겠어요. 보자. 그뿐이겠니? 옛날 사람들은 추석날 밤 나를 보면서 손을 잡고 이거 뭐게? 맞아. 뭘까? 그래, 맞아. 강강술래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말했지. 벼는 슬그머니 고개를 숙였어. 이제 추석날 누가 최고인지 알겠지? 보름달이 으스대며 말했지. 햇과일이 없으면 차례상을 지낼 수 있나? 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차례도 안 지냈을 거라고. 아기별은 보름달을 보았다가 뒷산의 나무들을 보았다가 들판의 별도 보았어. 모두가 중요하다면서 아우성이었지? 이렇게 되면 심판이 필요해. 아기별아, 지금까지 우리 이야기를 모두 들었으니 추석엔 누가 최고인지 말해주겠니? 벼가 큰 소리로 말했어. 아기별이 난처하다는 듯 깜빡깜빡거렸어. 엄청 난처해 보인다, 그치? 아기별은 머뭇머뭇 말했어. 여러분 모두가 추석에서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1등, 2등을 정할 수 있겠어요? 아기별의 말에 소나무가 투덜거렸어. 그래도 아기별은 재빨리 이 이야기를 이어갔어. 저 아래를 보세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손도손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어요. 보통 때는 저렇게 모일 일도 별로 없는데요. 아기별의 말에 보름달이 고개를 끄덕였어. 옛날에 추석은 농사를 무사히 마치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 것을 축하하는 날이었대. 이제는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고 명절을 같이 보내는 날이 되었어. 대추나무도 맞장구 쳤어. 맞아. 추석은 자주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풍성하고 따뜻한 날이야. 아기별은 활짝 웃으며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람들이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해요. 가을밤이 깊어갈수록 도란도란 이야기도 계속되었답니다. 와, 추석의 모습 잘 보았어? 아기별과 보름달, 그리고 나무들, 대추나무, 그리고 소나무, 그리고 들판의 벼들까지 추석에 자기가 최고라고 말했지만 사실 모두가 주인공이었지? 맞아. 이렇게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더 자세히 살펴볼까? 자, 추석은 아까 신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했잖아. 그런데 백제의 의자왕, 우리 추석에 송편을 만들어 먹지. 송편이 무슨 모양이야? 추석은 동그란 보름달이 뜨는데 송편은 반달 모양이지? 왜 그럴까? 바로 그건 여기서 유래를 해. 자, 이때 백제는 의자왕 때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 봐봐. 의자왕은 자기가 백제가 너무 번성하니까 막 으시으시 됐어.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을 때 백제가 망한다 하고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더니 백제는 망한다 하고 땅속으로 사라졌어. 그게 이상해서 거기를 파보니까 여기 봐봐. 거북이 등딱지에 백제는 보름달 같고 신라는 조승달과 같다라는 말이 써 있었어.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여기 보면은 보자. 무당을 점을 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했거든. 그 무당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신라는 이제 점점 차오르고 백제는 보름달이니 이제 망해간다 라는 말이라고 말을 했대. 화가 난 의자왕은 무당을 죽였지. 그리고 그 말을 믿지 않았어.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 맞아. 백제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추석엔 보름달같이 둥근 달이 뜨지만 둥근 보름달이 뜨지만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은 거야. 점점점 큰 복을 누리자 이런 뜻이었대. 자, 그러면 옛날에는 선생님이 무당이라고 했지. 맞아, 점을 본다고 했어. 또 귀신도 있었지. 옛날의 사람들은 귀신을 믿었을까? 우리 친구들은 귀신을 믿어? 옛날 사람들도 귀신을 믿었대.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떤 걸 믿었었냐면 바로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가 조선 때 바로 유교 사상이 들어왔지. 공자가 만든 학문인데 이 유교 사상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충과 효,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라에는 충성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더 많이 생겼지. 좋은 뜻도 있지만 너무나 이런 차별이 심해서 신분의 차별과 남자, 여자의 차별이 생기기도 했어. 하지만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문화도 생겼지. 선생님은 제사 지내는 거 좋은 것 같기도 해. 맛있는 게 많잖아. 근데 지금은 제사를 지낼 때 한겨울에도 제사를 지내잖아. 옛날에 한겨울에도 제사를 지냈거든? 그때는 과일이 꼭 필요했어. 근데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과일이 있었을까? 그때는 마트도 없었잖아. 그치? 그 냉장고도 없었고. 그럼 어떡하지? 과일을 꼭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도 과자를 먹었을까? 이 책을 보면 여기 봐봐. 옛날에는 과일을 만들었었대. 이렇게 과자로 과일을 모양을 만들어서 만든 과일이라는 뜻으로 조과라고도 했었다고 해. 재밌어? 좀 음식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선생님이? 우리 추석에 뭐 먹는다 그랬지, 선생님이? 지금 계속 말했지? 맞아, 추석에 우리 송편 먹어. 그런데 다른 명절에는 뭐 먹는지 아는 사람? 지금 생각하고 있지? 머리로 생각하고 있지? 다른 명절에도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또 여기 한번 살펴볼까? 설에는 떡국을 먹고 여기 한식 때는 오곡밥과 나물을 먹고 여기 진달래 화전도 먹고 단오에는 추리치떡도 먹고 현수 삼계탕 등 그 계절마다 또 먹는 음식들이 달랐대. 이렇게 부뚜막심이 들려주는 전통 음식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대.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 마트에서 음식들을 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차례를 지내려면 어디에서 음식을 다 샀을까? 맞아, 옛날에는 시장에서 샀어. 솔루토의 정치경제 여기 보면 도둑을 찾아라라는 책인데 이 책도 엄청 재밌다. 어느 날 아빠가 오해를 받고 부잣집에 잡혀갔어. 물건을 훔쳐갔다고. 아닌데. 그래서 아들이 너무너무 억울해서 우리 아버지는 저랑 자고 있었어요.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요. 아무리 말해도 믿어주지 않았어. 용감한 우리 웅이는 아빠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 자, 도둑들은 부잣집에 물건을 훔쳐다가 어떻게 했을까? 물건이 많으니까. 맞아. 그거를 혼자 다 쓰지 못할 거예요. 삼촌의 말에 행남아범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 그래, 어딘가는 팔아야 될 텐데 어디서 팔았을까? 맞아, 시장에서 팔았지. 그럼 그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 바로 시장에 한번 가보자.
시장은 어디에 생길까? 여기 보면 시장이 어디에 생기는지 나와.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곳이 있지, 예전에도 사람이 많은 장소, 사람이 모이기 쉬운 장소에 시장이 생겼었대. 자, 시장은 이런 모습이야. 각각 전문으로 파는 물건들을 준비했었던 가게가 있었지. 그리고 시장은 가끔씩 열리는 곳도 있었대. 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 결국 범인을 찾게 돼. 범인은 이 대감님 댁의 아들이었어. 작은 아들. 큰형님한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그래서 속상한 작은 아들이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었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이 이야기? 그치? 이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 우리 책에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절은 그럼 또 어떤 명절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자. 자, 보자. 우리나라에는 여기 명절과 기념일에 무엇을 했을까? 이 책을 보면 우리나라의 다양한 우리나라의 명절들을 설날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어. 여기에 우리 추석도 있나 한번 볼까? 짠! 여기 보이지? 추석. 추석에는 뭘 하는지 여기 또 나와. 여기 봐봐. 이렇게 추석엔 강강수월래도 하는데, 우리 있잖아. 추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친구들 기억나? 추석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한가위라고 불러. 그치? 맞아. 그 한가위라고 부르는데, 이 추석의 한가위, 가위 싹둑싹둑 하는 그 가위인가? 응? 그럴까? 바로 한가위에서 하는 아주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추석을 이 가위가 아니라 바로 추석을 가리키는 말이야. 추석은 음력 8월 15일이고, 한가위란 8월의 한가운데 또는 가을의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으로 한가위라고 불렀대.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한가위 외에 중추절이라고도 불렀대. 혹시 솔로토이 지리에 우리 이 책을 본 적 있니? 짠! 여기 왜 나만 따라하니? 이 책은 중국의 책인데 여기는 중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자, 우리나라에는 추석 한가위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중추절이라고 부르면서 8월 15일에 이렇게 했었는데, 잠깐만 여기 보여줄게. 했었어. 자, 그러면 요 8월 15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바미야 책을 보면, 조물조물 사회놀이 우리 바미야 책을 보면, 짠!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명절들을 이렇게 모아놨거든. 한 번씩 살펴보자. 여기는 중국의 중추절, 음력 8월 15일이고, 일본에서는 양력 8월 15일에 오봉절이라는 명절을 지낸대. 그리고 여기 필리핀에서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필리핀의 최대 명절인 만성절을 하기도 하고, 자, 미국의 추수감사절 들어봤지? 이 추수감사절은 11월 네 번째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낸대. 처음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을 먼저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자. 자, 그럼 우리 중국부터 볼까? 자, 우리 중국은 베이징의 오페라라고 불리는 전통 공연이 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중국 친구가 이 안에서는 중국에서는 뭘 먹냐면, 중추절에는 바로 우리는 송편, 중국에서는 뭘 먹을까? 친구들 중국에서 뭐 먹는지 혹시 기억나요? 중국에서는 월병이라는 거를 먹는데, 중국의 명절인 중추절 때는 전통 과자로 둥글고 납작한 모양을 하고 있어. 월병은 밀가루에 설탕, 물엿, 달걀을 섞어서 껍질을 만들고 그 안에 팥을 삶아 으깨서 만들었대. 선생님만 먹어봤는데 맛있었어. 어떤 느낌이었냐면 만주인데 약간 팥이 들어간 그런 만주 같은 느낌? 약간 겉에는 촉촉하기도 하고 약간 바삭하기도 하고 맛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 자, 그러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과연 뭘까? 친구들,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 맞아, 콜럼버스지. 콜럼버스는 인도를 찾으려고 가다 보가
그만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거야. 콜럼버스는 사실 아메리카를 발견한 다음에도 인도인 줄 알았대.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인디언이라고 불렀던 거야. 인도 사람인 줄 알아서. 그렇게 인디언이라고 불렀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솔루토이 세계사 콜럼버스와 꼬마 선원이라고 여기 나오지? 여기서 알 수 있어. 이 책도 되게 재밌어.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인디언들이 있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추수감사절 미국이 누가 발견했어? 맞아, 아메리카를 그렇지, 콜럼버스가 발견했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아메리카에 살았던 원주민들을 우리 인디언이라고 불렀어. 그러면 이 인디언들과 추수감사절, 미국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건 바로 호시탐탐 세계문화 그랜드 캐니언의 동물 친구들이란 책을 보면 여기 알 수 있어. 자, 여기 보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영국엔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당시 영국은 성교회를 믿었다가 교황 대신 왕이 교회에 우두머리를 겸했어. 청교도는 이를 비판하다가 영국 왕실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지. 그래서 화가 난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어디에 갔을까? 맞아, 미국에 간 거야. 근데 미국에 갔는데 먹고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힘들었겠지.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바로 인디언들이 도와준 거야.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착도 하고 농사 짓는 법, 통나무 짓는 법들 알려줘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대. 얼마나 고마웠겠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로 수확했던 그게 바로 첫 수확을 얻은 마음을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인디언들, 자기들이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칠면조, 고기도 대접하고, 그리고 여기 호박, 그치? 추수감사절 때 호박 음식도 되게 많이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접으로 잔치를 벌였던 날을 바로 추수감사절이야. 지금도 그때를 잊지 않고 추수감사절을 진행하고 있단다.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미국에서는 바로 추수감사절이 있었지. 와, 재밌지?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랑 중국은 음력 8월 15일. 여기 일본은 양력 8월 15일이라고 말했어. 친구들, 음력하고 양력이 뭔지 혹시 알아? 자, 이제 우린 과학으로 갈 거야. 호시탐탐 과학. 이 책을 보면 달력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짠! 보면 바로 음력과 양력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태음, 태양력.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달력이 태음, 태양력이야. 자세히 보면 바로 이 작은 숫자 있지? 이 작은 숫자가 태음, 태양력으로 하고, 이걸로 우리는 명절을 지내. 이건 우리 줄여서 보통 음력이라고도 부르지. 자, 태음, 태양력은 달과 해, 그리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의 주기로 달력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자, 여기까지. 와, 우리 과학까지 공부했어. 우리 친구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었지? 선생님이 이제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까?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 자, 짠! 여기 솔루토이 탐구에 루비의 달 이야기라는 게 있어. 우리 친구들은 달을 보면 무슨 생각해? 선생님은 저 달에 선생님 딸이랑 선생님 아들이랑 선생님 같이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해봤어. 저 달 속엔 누가 살까 고민 생각도 해본 적도 있었지?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자, 그런 생각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자, 중국에서는 항아리 여인이 남편 예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귀한 약을 구해왔대, 남편이. 이걸 나눠 마시면 오래오래 살 수 있고 혼자 마시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신비한 약이었지. 어떻게 했을까? 이 항아라는 여자와 남편은, 봐봐. 남편이랑 같이 뭐 살면서 오래오래 먹었을까? 표정 봐봐. 어때? 맞아. 이 항아라는 여인은 혼자 먹어버렸어. 그리고 몸이 두둥실 뜨면서 하늘로 올라갔지 뭐야. 항아는 남편한테 들킬까봐 몸을 숨기기로 했어. 하지만 달에 그 발이 딛자마자 몸이 오그라들더니 짠! 달 속에 두꺼비로 갇혀버렸대. 이런 중국의 이야기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도 보자. 여기 또 다양한 또 이야기, 달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 맞아.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달을 보면서 생각을 했대. 근데 달을 보면서 이렇게 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들었을까? 누가 사는 거라고 생각했을까? 달이 바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어디는 거뭇해, 어디는 밝게 보이기 때문이야.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운석이 팡 떨어지면 그 부분이 이렇게 패이거든? 그래서 패인 부분이 어두워지면서 사람들이 저긴 꼭 저 그림은 토끼가 사는 것처럼 보이네. 저거는 꼭 항아리가 있는 것 같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었었어? 자, 다른 모양을 계속 바꾸지. 그런데 여기 보면 투투와 금음달이라는 이 책을 보면은 보름달마다 금음달이 되고 나면 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주는 물의 요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귀찮았던 물의 요정은 금음달을 다시 초승달로 바꿔버렸지. 그러면서 벌어지는 재미난 이야기까지 읽어보면 너무나 재밌겠지? 달이 왜 우리 친구들을 따라오는 것 같은가는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달이 아주 먼 곳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인대. 자, 재밌는 달 이야기. 아까 만났던 반딧불이 리노책과 그리고 반딧불이 이야기까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친구들은 우리 이번 추석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서 마구 만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 읽어준 책 재밌었어? 오늘 선생님이 읽어준 책을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줘. 자, 그럼 오늘 안녕. 여기까지. 추석 잘 보내요. 안녕.